오늘의 반등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시장 힘을 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음 주 전략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어떤 종목 볼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허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제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컸거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셨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2,300선이 내려앉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사실 허 의원님이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유튜브 채팅창 시청자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2,300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을 때 위원님 답변이 만약에 내려앉더라도 그 흐름이 오래 지속되진 않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30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의 판단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고 보유 종목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뉘앙스들의 차이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나 SL이나 아니면 JYP 엔터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제가 방송에서 줄곧 말씀을 드렸던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추세 저점에서 굳이 이탈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분명히 잘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추세 저점으로 내려오더라도 버텨볼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베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2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할 때에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가 일시적으로는 답이 없다 또는 여기서 이제 계좌를 비워야 되겠다. 결국엔 더 나아가서는 신용과 레버리지를 강하게 쓰신 분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험까지도 또 할 수 있을 만한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금 앵커님께서 지난 금요일 시간을 되짚어 주셨는데 시청자님께서 유튜브 채팅장을 통해서 2,300을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다행스럽게도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 갑니다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 가더라도 일시적일 겁니다라는 이야기로 답변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2,300을 하회했다가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경계감 높은 발언을 방송에서 좀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주일 동안의 저 나름의 반성이 또 있었는데요. 그 반성 너머에는 가지고 있는 종목의 색깔, 색채들에 따라서 이 발언의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뼈에 콕콕 박히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을 회복할 때 삼성전자의 교체 선수는 SK 하이닉스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의 교체 선수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교체 선수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2주, 3주 전부터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에서 공매도가 끝나지 않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공매도 환매수, 쇼커버를 위한 일시적 매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2차 전지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형 셀 기업들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 IRA 첨단세액 공제가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좀 잘 새겨 들으셨다면 2차 전지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이미 보셨어야 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비코전자, ISC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강조점들을 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더 스트롱 롱 관점으로 조정 시마다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려왔습니다. 짤막하게 수급에 대한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어저께 정말로 특이했습니다. 장중에 시초가에는 3천억 원 이상의 매수로 출발을 하다가 11시 무렵부터 매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 언저리까지는 매도가 6천억 원까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약속의 2시 30분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시 30분부터 매도가 축소되기는 하는데 3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제 3,900억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 축소가 나오다가 마감을 했는데 결국엔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6천억 매도에서 마감 기준으로 3,900억 원, 하지만 시간의 거래 마감을 하고 나서 종합 집계는 마이너스 933억 원 매도로 끝났습니다. 결국엔
외국인들이 6천억 원 매도로 시장을 압박하다가 종국에는 933억 원으로 끝났다. 이건 무엇이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아래 꼬리에 바로 예고편과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애플이나 아마존의 영향 때문에 인텔과 아마존의 영향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엔 시장의 바닥이 가까워왔고 여기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될 만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집중하는 노력들을 좀 해나가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참 야속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주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세상 또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저희가 AS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봐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도체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 30% 수익이 아니라 40, 50% 수익률에 도전하시자 적어도 방송을 통해서 SK하이닉스를 접하셨다면 95,000원 아래의 매수 단가가 있으실 텐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 추세선 상단 되돌림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 되돌림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는 있으나 어제 시장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사항은 무엇이냐?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입니다. 12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인데요. 60일선이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소폭 하회를 했으나 아래 꼬리 달고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훼손되었느냐? 추세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적어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4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이야기. 최악의 실적, 횡보, 상승 랠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DI동일입니다. DI동일도 마찬가지로 어제 60일선에서의 지지 여부 좀 강력하게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자, 주주명부 폐쇄, 의결권 확보의 마지막 날입니다. 60일선에서의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패턴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서는 매수의 관점, 파란 색깔 네모에서는 수익 실현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빨간 색깔 동그라미 아래 구간 60일선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11월 혹은 12월 달에 소액주주연대가 요청한 이 임시주주총의 안건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아비코전자인데요. 아비코전자 수혜 강도가 늦춰지면 늦춰진다. 사파이어 레피지가 올 초에 나오기 직전부터 수혜 강도가 늦춰질 뿐 시기가 늦춰질 뿐 수혜 강도는 이어질 겁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추세 하단에서 사서 추세 상단입니다. 다시 추세 하단이라고 한다면 추세 상단까지 도전해 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희한하게도 이 고점 영역에서 제가 매도는 예술이고 매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눈치를 딱 채시고 비중 줄였다가 121선에서 다시 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지성 종목으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추세 하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추세 하단 62,000원 언저리 아랫꼬리에서 말씀드렸고 되돌림 자리에서 강한 하락보다는 조정 이후에 61선 지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만 원, 7만 1,000원, 7만 2,000원 돌파까지는 홀딩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공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다가 DI동일, 고려신용종,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 역시도 허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AS 종목들 중에서 또 변동성에 대비해서 해지 종목으로서도 사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또 AS 받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해지성 종목은 이미 이제 뭐 고려신용정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해지성 종목, 펀더멘털 쪽으로는 탄탄하게 가져가자. 그중에서 오늘 SL에 대한 모습들 반등이 좀 양호하니까요. SL도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지성 종목까지도 알뜰살뜰 챙겨주고 계신 허 의원님이십니다. 자, 특히 오늘은 SL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또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모멘텀 투자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경농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모멘텀들 자리하고 있는지 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경농하면 아실 분들은 살충제 기업이라고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작물 보호제 쪽으로 해서 그 사업 보고서를 본다면 살충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살균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인데 최근 파리에서 빈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파리는 프랑스 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빈대는 해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빈대 때문에 파리에서 등교 거부 사태가 뉴스화되고 나서 우리나라 인천과 그리고 대구에서도 빈대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나기도 하고 지금이 70년대도 아닌데 빈대가 다시 나타난다는 소리가 듣고 있고 참 하수상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경농,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410억, 당기순이익이 26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406억 원, 당기순이익이 325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4억 원 못 미치는 반기에 모두 다 해치였고요.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68억, 올해 반기에만 325억입니다. 그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럼 빈대에 대한 이벤트성 이슈 하나,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들 하나, 그리고 차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저점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세 저점에서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이 추세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확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저점에서 장대 양봉의 윗꼬리 매집봉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라인을 위로 올려서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적어도 11,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9,400원인데요. 많이 올라왔네요. 9,300원, 9,400원 사이. 그다음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저희 무료 공개 방송도 방송 마치고 12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앤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